자, 그러면 오늘 통화정책 방향 회의 주요 내용과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사실 이번 금리 결정만 놓고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이미 일찍부터 금통위가 이번에도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예. 금융투자협회가 오늘 금통위 전에 채권 전문가 상대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6%가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역전이 됐고 또 국내 가계부채가 최근 급등하면서 금리 인상 시 가계 이자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3분기 전체 가계빚은 1,875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총재가 직접 밝힌 기준금리 유지 배경도 이런 분석과 비슷했죠. 그렇습니다. 방금 총재의 발언을 복기를 해보면 물가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또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국내 경제가 성장세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물가 경로가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통화 긴축 기조 이걸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겠다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금리가 유지될 거라는 확신을 시장에서 워낙 하고 있어서 긴장감이 없었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한국은행이 함께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 부분에 더 쏠렸습니다. 네. 앞서 8월 발표 당시에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1.4%, 2.2%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또 3.5%와 2.4%로 각각 제시를 했는데요. 예. 이번에 수정 전망을 통해서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내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망치를 더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성장률은 유지하되 내년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췄고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올렸습니다. 내년 소비자 물가가 더 오르면서 우리나라 성장률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올해와 내년에 물가가 다 전망치가 오른다는 얘기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는 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특히나 이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접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시장은 지금 올 하반기 들어서 계속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총재는 앞선 금통위들에서도 금리를 유지하지만 언제든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이 매파적 동결 기조를 밝혀왔고 이번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국제유가가 9월 말 고점 대비 현재 20% 가까이 떨어지는 등 진정세이긴 하지만 단지 이것만으로 매파적 기조를 약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물가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통제하려는 그런 한은의 의지를 시장에 더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기자 질문에 이청용 총재가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금통위원 6명 중에 이제 앞으로 금리 전망을 어떻게 했냐 각각 개별 의원들이 그것에 대한 이제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6명 중 2명은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총재가 발언을 했고 4명의 경우에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를 바라는 시장의 기대감에는 반대로 가는 답변을 했는데요. 네, 절반 이상이 인상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봐야 했다는 그렇습니다.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적어도 내년 3분기 이상은 돼야지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미국과 우리나라 기준금리 사이에 격차가 있다 보니까 미국에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리거나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당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올해 4월 이후에 가계대출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폭이 이미 사상 최대 수준인 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가는 이 정도로 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 발표 나온 것도 살펴보죠. 올해는 유지가 됐습니다만 내년 전망치가 내려갔습니다. 네, 요소들이 좀 있는데 반도체 수출 개선이나 국제유가 하락, 국내 소비 침체 등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개별적 재료들이 성장률에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건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 전망이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예. 한해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수준을 유지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전망치는 소폭 내렸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 수출이 그나마 회복되고 있다곤 하지만 올 4분기 들어서 국내 소비가 부진하다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은은 2025년 경제 전망도 오늘 이제 처음 제시를 했는데요. 예. 2025년 경제 성장률이 2.3%,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런 한은의 전망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앞으로 쭉 지켜봐야겠습니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